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수를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초촐하게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수를 만들고, 거창하게 그 이름은 부처님 박물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능엄정사 부처님 박물관에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큰 스님하고는 앵꼬봐서 공략 못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이 말씀은 큰 스님하고는 앵꼬와서 공략을 못하겠습니다. 이 대화를 나눈 두 분은 한국 불교에 커다란 핵을 남기신 성철 종정 스님과 미천 목정배 박사님과의 얽혀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성철 스님은 한국 불교의 중흥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성철 스님이 이 침체해 있는 한국 불교를 다시 부흥시킨 그런 분입니다. 조선 불교, 숭유배불의 조선 시대 불교를 거쳐서 일제강점기 외색 불교에 찌들고 훼손되고 무너진 한국 불교를 제대로 된 토대 위에 올려 놓은 분이 성철 큰스님입니다. 봉암사 결사를 통해서 청담 스님하고 여러 스님들이 봉암사 결사를 성철 스님이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조계종 불교, 한국 불교를 일으켜 세운 중창조가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성철 스님이 열반하신 1993년도가 근대 한국 불교의 최고의 절정기가 아닌가. 성철 스님 한 분이 100만, 아니 1200만 한국 불교 불자들을 형성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50년 세월이 흘렀나? 50년 안 됐네요. 그죠? 93년이니까 지금
23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 30년, 40년? 그동안에 한국 불교가 성철 스님이 그 부흥시켜 놓은 한국 불교를 우리가 다 까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통계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한국의 불교를 신앙하는 불자님들이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좀 챙겨봤습니다만은 한 730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통계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발급한 체육문화관광부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은 한 730명쯤 된다. 많이 까먹었죠, 그죠? 근데 성철 스님이 그동안에 그렇게라도 부흥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까먹을 것이 있지만은 안 했다면은 한국 불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다 제가 출가할 것 없이 중앙을 받는 인물이지만 또 제가 불교 학자로서 또 한국 불교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출가 불교도 중요하지만은 그 원동력이 되는 제가 불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불교 신앙운동, 순수한 제가 불교 신앙운동, 제가인에 위해서 제가인이 제가인을 가르치는 불교, 대한불교 법사회를 만들고 창설하고 또 법사들을 양성한 대한불교 법사회 이사장이신 목정배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한국 불교는 그래도 퇴보를 좀 덜 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 하는 내용은 스님, 큰 스님하고는 앵꼬봐서 공양을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직접 두 분이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 목정배 박사님하고 성철 스님하고는 사제간, 그죠? 성철 스님이 목정배 박사님을 자신의 제자로 두려고 그런 욕심도 내더랬어요. 그런데 목정배 박사는 성철 스님도 상자도 되고 또 청남 스님 상자도 되고 큰 스님들은 다 목정배 박사를 탐을 냈더래요. 그러니까 목정배 박사님은 큰 스님들의 모든 스님들의 상자다. 그렇게 또 자신이
그렇게 행세를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특히 그 성철 스님을 칭인하려고 그러면은 삼천배가 유명하죠. 저도 어떤 기회가 돼서 여러 도반들과 백년남으로 성철 스님을 찾아뵈었는데 저는 성철 스님을 지금 만나보지 못하고 그 상자들에 의해서 삼천배를 하고 올 것이면은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삼천배를 했더랬어요. 그 젊었던 시절인데 삼천배를 하니까 한 7시간 더 걸렸어요. 그래서 삼천배를 하고 성철 스님 겨우 만나 뵙더니 별 말씀도 안 주셨어요. 뭐 지금 생각나는 것이 밥 많이 먹지 말고 잠 많이 자지 말고 책 많이 보지 말고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하셔서 아이고 뭐 제 생각으로는 성철 스님도 뭐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별것 아니구나.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많이 찾기에 성철 스님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탁탁 붙어서 왔어요. 왜냐? 성철 스님이 제하고 고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산청, 사투리로 가르침을 내기 때문에 그의 그 말씀들이 귀에 탁탁 꽂히더라. 그게 성철 스님의 처음 칭언하고 와서 하나의 감상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의 그 이제 일대기 특히 성철 스님의 선사상을 목정배 박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목정배 박사님이 초대 성철 선사상 연구의 연구원 원장님을 하실 적에 맡으실 적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철 선사상을 전파하고 그죠? 다니실 적에 부산에도 오셨어요. 부산의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성철 선사상을 강의를 하시는데 성철 선사상이 100일 법문을부터 시작해서 성철의 중도 사상 또 한국 선을 성철 스님이 주도하고 토대를 기초를 마련했다. 그런 강의 내용이 젊은 제 가슴을 확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감동받아서 더 불교를 열심히 신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진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정배 박사님에게 또 감동을 받았어. 대한불교법사회 부산 지부를 또 제가 이끌고 또 능금정사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과 목정배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혹시라도 책으로 접해보면은 다른 분들은 성철 큰 스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3,000배를 다 올려야 되지만은 목정배 박사만은 목정배 박사가 백년암으로 간다고 통보를 하고 약속하겠으면은 동구 밖까지 영접을 나오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 두 분이 만나서 뭐 하느냐? 두 분이 만나서 법담을 하는 거예요. 법담을. 법담을 하는데 그게 두 분이 일맥상통했다는 이야기예요. 두 분의 이야기가 이심전심으로 다 통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 두 분이 진지하게 법담을 나누다 볼 것 같으면은 식사 시간이, 공양 시간이 되는 줄 몰라요. 그러면은 공양 시간이 될 것 같으면은 상자들이 목정배 박사에게 지금 종정 스님 공양 시간이니까 대화를 좀 줄이고 빨리 일어나기를 눈짓으로 종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철 스님과 또 목정배 박사는 법담이 재미있으니까 그런 눈치도 못 보고 이래요. 그러다가 그 참다 못해서 상자들이 큰 스님, 종정 스님 공양 시간입니다. 이러면은 그렇나. 철우 밥상도 같이 가져오너라. 이런데요. 그럼 철우가 목정배 박사 법포거든요. 그래 같이 가져오너라. 겸상을 해서 가져오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스님이 그것도 제가와 출가 스님들이 크게 추앙을 받는 스님이 출가 스님도 아니고 제가 학자인 스님과 같이 공양을 할 일을 되겠습니까? 상자들이 용납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가져올 거면은 그 눈치를 퍼뜩 채고 목정배 박사님이 일어난대요. 일어나면은 성철 큰 스님 아쉬웠어. 왜? 같이 하지. 이런대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때 나온 말이 큰 스님하고는 앵꼽아서 같이 공양을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앵꼽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앵꼽다는 말은 더러웠어. 그죠? 더러웠어. 이 말 아닙니까? 앵꼽다. 큰 스님하고는 더러워서 공양을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라, 이렇게. 그런데도 성철 스님은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낼만 한데도 끌끌끌 웃으시더래요. 낭패를 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상자들이요. 목정배 박사에게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공양 시간이 되니까 이 자리를 좀 비켜주라고, 달라고 눈총을 보냈던 상자들이 낭패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성철 스님은 끌끌끌 웃으시더래요.
그래서 뒤에 제가 목증배 박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목증배 박사님이 앵곱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철 큰 스님이 그 당시만 해도 무염식을 했대요. 무염식을. 음식에 간이 안 한 음식을 공양을 드셨대요. 그러니까 싱거워서 못 먹겠다. 그죠? 그래, 이제, 목주먹 박사님이 이제 밀양분인데, 밀양에서는 앵곱다는 말을, 싱겁다는 말도 앵곱다는 말을 쓴대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오해를 할 만한 앵곱다는 이야기가 두 분 사이에서는 서로 평범한 대화, 진솔한 대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결론이 납니다. 그럼 그때 어떤 법담을 나눴느냐? 여러분이 그 해인사 그러면은 뭐죠? 통도사 그러면 뭡니까? 통도사 그러면은 불보사찰이죠.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송광사 그러면은 성보사찰이죠. 거기에서 심죽국사를 비롯한 큰 스님들이, 국사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해인사는 법보사찰을 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 거기에 모셔있기 때문에 법보사찰을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성보, 불보, 법보, 성보, 그죠?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이게 삼보사찰이에요. 근데 그 팔만대장경 한번 가보셨어요? 팔만대장경 참 모셔놓은 그 가게 가보면은 허술하기가 짝이 없어요. 허술하기가. 그래서 불자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해인사에 들려서 한번 봤더랬어요. 봤는데 참 허술하게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경제개발에 많이 돈이 필요해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큰 마음을 내어서 8만 대장경 고를, 8만 대장경을 모셔놓은 창고를 하나 고를 하나 지어라. 해서 지어서 옮겨라. 그 장소는 방충, 그죠? 벌레를 방지할 수 있고, 방습, 습기를 방지할 수 있고, 방풍, 바람을 막을 수 있고, 각 최신 과학을 다 동원해서 하나 만들어라. 이랬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야, 대통령이 이런 관심을 가져주고 한국 불교를 되살리려는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감동하고 아무런 별도 환영을 했대요. 이렇게 환영. 그런데 성철 스님은 달랐대요. 그건 아니다. 그런데 종정 스님이 대통령이 불교를 그 법보를 위해서 대장군을 지어주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종정 스님이 반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목증배 박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정배 박사님이 논문을 썼는가 신문에 발표를 했는가 몰라도 자 해인사 가보면은 해인사의 입구에 일주문하고 일주문 딱 들었으면 직선에서 보면은 대적강전이 있어요. 네? 대적강전이 있고 대적강전 바로 뒤에 보면 수트라전이 있고 수트라전이 있고 수트라전 우에는 팔만대장경 고가 있어요. 일시서요 이렇게 일시인데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일직선을 벗어날 것 같으면은 해인사 그 가람의 그 순수에 입예가 된다. 그 서를 벗어날까 합니까, 그지? 그것은 된다. 그리고 그 지을 것 같으면은 또 그 지금 허술한 자연경보다도 더 못한 시설이 될지 모른다. 그 글을 썼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글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정배 박사님이 그걸 발표하고 나서 당시에 조금 그 정부의 핍박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글이 무슨 글인지 그거는 목정배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글을 쓰기는 썼는데 그게 어디에 썼다는 것을 성철 큰 스님이 우려했던 이야기, 또 성철 큰 스님이 목정배 박사를 통해서 반대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적중합니다. 팔만대장경고를 신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방섭, 방풍, 방충, 방화 불도 마루선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 옮기려고 그랬대요. 옮기려고 그럴 때 그때 종정 스님이든 성철 스님이 다 옮기지 말고 우선 몇 장만 옮겨보자 이래가지고 몇 장을 옮겼더래요. 그런데 그게 1년도 못 갔어. 그 최신각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신 팔만대장경 고가, 그게 모셔놓은 이전해 놓은 경판들이 다 비틀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새로 그 옮겨갔던 경판들을 원위치 시키는 그런 우리가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뭡니까? 두 분이 들어서 우리의 귀중한 민족 문화 국보를 지켜낸 것 아닙니까? 그죠? 해인사에 가면은 지금 미군들이 폭격을 하락한 걸 하라는 이야기를 명령을 받고도 결과적으로 해인사에 폭격을 안 하고 돌아온 김영한이라는 공군 준장이 있어요. 조종사가. 근데 그때 만일 폭격을 했더라면은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팔만대장경 신고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런 반대 없이 그거 다 옮겼다면은 지금 우리 문화재는 팔만대장경 판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다 비틀어지고 얼어진
그런 불상사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분에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깊은 그게 사고력. 그죠? 사고력. 그게 참선의 결과고, 그죠? 수행의 결과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 너무 좀 깊이가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 그런 불교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피할 시대. 그죠? 자기 피할 시대. 이야기를 해도 뭔가 뜨는 이야기, 빠른 이야기. 그리고 그거 할 것 같으면은 인기가 있는데 좀 더 수행력을 통해서 좀 차분한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그걸 좀 우리가 지켜내고 고수하고, 그죠?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미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 성철스님과 목정배 박사가 지켜낸 팔만대정경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저의 스승인 미천 목정배 박사님이 생전에 제게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